대외협력실장 성지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플래카드에 보시는 것처럼 내양선언 비과세 합의를 위한 소득세법 촉구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25배 부평내가 불릴 만큼 외양선언과 내양선언 간의 세대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늙어가는 바닷길 위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 해상 물류를 지키고 있는 우리 내양선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하기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은 대한민국 해양수도 심장부인 부산에서 더 이상 침몰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양선업계 30여 분의 대표님들이 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불평등한 제도가 하루빨리 바로잡히는 작지만 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영상 시청과 관련하여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하게 다가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양선원들이 실제로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일하지만 세금은 전혀 다른 현실, 내양선원들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입니다. 선원들의 실질 소득을 확대하고 연안해운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내양선선은 근로소득에 대한 기존 20만 원에 머물던 외양선원은 월 500만 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내양선원은 고작 월 20만 원의 승선수당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선원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같은 바다지만 외양선 내양선이라는 이유로 보이는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불평등은 국민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바다의 존속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부분 지금 고령화돼 가고 있고 젊은 청년들은 여기 오기를 꺼려하고 이 바다를 외면하고 지금 떠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첫 번째, 국민 이동권 위협입니다. 선원 고인난이 심화되어 운항이 중단되는 항로가 늘어납니다. 값싼 대량 물류 수송이 가능했던 해상 물류에서 대란이 일어나고 운임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여객선을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하고 있는 선주민들은 삶이 멈춥니다. 이렇게 내양이 흔들리면 국민의 삶이 멈추고 해양도 주거마저 위협받습니다. 최근에 이직자가 많았을 때는 저희는 한 명만 더 나가면 배 한 쪽 세워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배가 안 움직이고 물동량 해상 물동량 누가 있어? 그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선언이 없어서 회사를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물동량이 줄어들어서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것보다 선언이 없어서 그냥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두 번째, 해상 안전의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진적인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강조하는 안전제일 대한민국 국정 목표와 달리 현재 내양선원 현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내양선의 생산적인 선원의 59%가 60세 이상이라는 심각한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양선원 중 60세 이상 비중이 약 60%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내양선원 재해사고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상 안전은 더 이상 담보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떠난 바다는 결국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왜 저는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고령자분들이 어쩔 수 없는 신체적 한계, 판단력이 저하는 그런 당연한 사실이고. 세 번째, 국가 안보 위기입니다.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내양선박은 전시 혹은 비상사태 시 전략물자 수송의 핵심 자원입니다. 해운이 여기는 해운을요.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한 무슨 경제 수단으로 이 안보하고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해운의 이 해기사나 이 선원들 제4군이라고 해요. 4군. 그만큼 우리 국가 안보에 미치는 역할이 임무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내양선언의 고충과 이탈입니다. 피곤한 거 더 피곤하면서 돈 적게 받고 이 비과세 혜택도 크다 보니까 대한 타임 모르는 것 같아요. 외항선을 타다가 내항선을 타고 한 2개월 정도 타보더니 외항선 월급이 이렇게 적은지 몰랐다면서 다시 외항선을 타러 나가는 걸로 세상에 맡겼어. 내양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내주는 자주 유출하는 거기서 오는 이 선원들만의 내양선 선원들만의 고충이 내 외항선 비과세를 통해 연합행 산업의 공개를 막고 경제적 편익을 실현하며 국가 비상시 기반체계 마비를 예방하고 도성인의 유일한 교통수단을 보장합니다. 내양해운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공정을 위한 필수입니다. 특혜가 아닌 국민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찾아주는 내양해운 비과세 확대, 대한민국 바다에 꼭 필요합니다. 내양선원들 바다 떠나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양생선 비과세 확대는 특혜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내양선언 비과세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실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전국 내양선언 8,000명은 국회의 결단을 간절히 그리고 배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보시는 것처럼 외항선원들의 절규의 그런 목소리를 한번 들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 하면서 저희 오늘 참여하셨던 대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나오시죠. 그래. 같이 가시죠. 뒤로 뒤에 뒤에 올라가십시오. 좀 뒤에 좀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한민국 해운 수도, 세계적인 해운 항만 도시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해운조합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1949년에 설립된 76년의 역사의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발전과 해상 안전 정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목소리로 같은 바다에서 일하면서 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항선언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내양선언은 고작 월 20만 원의 승선수당만 비과세를 받고 있습니다. 유독 내양선언에게만 이러한 25배의 불공정이 적용되는 제도와 처우, 이 불평등을 고발하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내양해운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우리 국민의 발이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언제라도 전쟁이 발생되면은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국가의 혈관입니다. 전시에는 우리 내양 선박 700척이 국가의 동원 선박에 지정이 되어서 전략물자와 인력을 수송하는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내양 선원들은 오늘 또 차별적인 세대 속에 고령화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일반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모르고 있고 애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선원은 폭풍과 해난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24시간 노출되어 있고 선장 지휘 아래 장시간 고립된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선원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필수 인력으로서 헌법상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선내 질서와 안전이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상 근무의 특수성과 국가 안보 필수 인력으로서의 위치를 감안할 때 선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육상 근로자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선원과 다른 근로자 간의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같은 근로자로 비교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접근이고 위헌적 발상입니다. 선원직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서 다른 업종의 근로자에게도 비과세가 확대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을 동일 선상에서 둔 전혀 무지하고 타당하지 않는 논리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내왕과 외왕의 이 불공정한 제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왕선 비과세 확대는 절대 특혜가 아니라 생존의 최적 조건임을 확언합니다. 최소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비과세를 조속히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떠난 청년 회기사가 다시 내양 상선에 오르고 그 청년들이 돌아와야 대한민국 바닷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진도 평목항에서 우리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304명의 생태 같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다 잊고 있습니까? 그 세월의 아픔을 안다면은 11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제2의 세월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바로 소득세법 개정안,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는 양선은 비과세 소득 확대임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바로 세월호가 그 당시 선장이 만 69세였습니다. 그때 세월호가 노후 선박이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선원들이 있어서 그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오히려 60세 이상
선장 선원들은 무려 그때보다 14%가 더 늘었습니다. 노선방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 위기의식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재난, 그 싱크홀이 바로 내양에 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가 또 나서 그 책임을 누가 진단 말입니까? 저는 어제도 국회에 가서 눈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님께 호소했고 또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대통령실 국민경청수석님께도 이 애타는 호소문을 직접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지역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공정을 바로잡고 내양해운의 생명선을 지켜나가는 디딤돌이 꼭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내양해운의 현실과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부산광역시의회 강대길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조금 전에 안성민 시의회 의장님, 이준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아까 시의회 의원님 한 분, 송무현 의원님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13일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채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결혼 등록 관련하여 부산, 경남 지역 해운업계와 선원을 대표하여 해진해양개발 대표이신 이수건 대표님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음성이 조금 번복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내양선언 비과세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장에 마련해 주신 우리 부산 언론인 기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해운산업과 해상교통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내양선원들의 절규를 전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승선하지만 세금 혜택은 너무나 다릅니다. 외항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내항선원은 고작 월 20만 원의 선선수당만 비과세 됩니다. 같은 바다 위의 다른 세금 무려 25배의 불공정입니다. 이 불공정이 계속된다면 내양의 바다는 머지않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속이 걸린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해군 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 국민 이동권 위협입니다. 내양선은 전국 480여 개 유인도성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선원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난으로 운항이 중단되어 가는 항로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가 멈추면 섬 주민의 삶이 멈추고 해상 교통이 끊기면 해양 영토 주권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해상 안전의 붕괴입니다. 안전 제일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기조와 달리 지금 대한민국의 바다의 현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청년들은 낮은 임금과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바다를 떠났습니다. 노후 선박과 고령 선원이 간신히 버티는 바다 위에서 해상 안전은 더 이상 담보될 수 없습니다. 선원이 떠난 바다는 결국 죽은 바다입니다. 셋째, 국가 안보의 위기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내항선은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시나 비상사태 시 전략물자 수송의 핵심 자원으로 동원됩니다. 하지만 숙련된 청년 선원이 사라지고 고령 인력만 남는다면 전시에는 누가 바다를 지키고 누가 물자를 운송하겠습니까? 내항해운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최후 보림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선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께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내항선언 비과세 확대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어떤 공약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항선언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 공정한 세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정이 회복돼야 청년이 돌아옵니다. 청년이 돌아와야 내항해운이 지켜집니다. 내항해운이 지켜져야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내항선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과 성을 잇고 바다를 열며 국가의 혈관을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항선은 비과세 확대를 위한 입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안보를 지키는 일이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신 해운강국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부디 이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꼭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항해운이 고사하기 전에 바닷길이 완전히 멈춰서기 전에 이 불공정의 현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부산지역 내항항우선업계 사업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표님 모두 정부와 국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시겠지만 시황관계상 한두 분 정도 지금 현재 내항해운업계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좀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실 분 계시면 한두 분 정도 짧게. 먼저 언론인 여러분들 혹시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네, 김학준 기자님. 해수부 출입과 한국해운조합 출입원은 김학준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3선 출신인 이채익 해운조합 이사장께서는 작년 10월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연안해운업계 발전을 위한 100대 과제를 좀 발표했습니다. 발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해결사항이 뭐냐면
선원 문제였습니다. 지금 내양해운은 고령화와 젊은 선원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원이 없기 때문에 배가 멈춰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채희 이사님께서는 국회와 해수부, 정부, 청와대, 각 대통령실의 그 선원 활성화와 젊은 해기사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오늘 외양해운은 급여 비과세 500만 원인데 비해 내양선원은 승선수당 20만 원만 비과세로 드는 그런 불공정 행위가 있기 때문에 선원들이 이렇게 자리를 기피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가 현장을 취재하면서 그걸 저도 피부로 느꼈고, 그리고 이사장께서 어제 국회에서 간담회도 기자회견 열었고, 오늘 또 부산에서 그 간담회를 여는 동기와 목적,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김학중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상 국회에 있다가 외양해운에 작년에 선출돼서 와봤는데 같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공정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거의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내양해운이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합의 조직을 일신하고 또 100대 개혁 과제를 선정을 하고 또 이번에 두 개의 큰 입법, 두 개의 예산 과제를 두고 대정부, 대국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했듯이 요즘 청년들은 불공정에 정말 분노합니다. 상대적인 불공정에 분노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근무 여건이 훨씬 열악한, 또 이 급여가 외양선의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외양은 월 500만 원을 해주고, 이렇게 열악한 외양은 월 20만 원 승선수당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경악하는 것은 300에서 500으로 외양 비과세를 2년 전에 올릴 때 500만 원으로 인상할 때의 근거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300에서 500으로 인상한다. 두 번째,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300에서 500으로 우리가 상향 비과세를 한다. 이런 두 가지 제목을 정부가 달았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정면으로 100% 틀리는 얘기입니다. 근로환경 개선, 여기 지금 이제 우리 부회장님, 이사님, 대의원님 또 각 사업자 대표님 와 계십니다만은 내양은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외양은 사이즈도 크고 그 안에 출항만 하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장거리 항행을 하기 때문에 그 안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내양은 하루에도 입출항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가 작고 영시하기 때문에 근로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그리고 외양선원들의 평균 소득이 지금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양선원의 지금 평균 소득이 4천만 원에서 한 4,500만 원 선입니다. 거의 반토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서 외항에는 500만 원으로 하고 내항은 2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도저히 제가 이런 불공정을 보고 제가 단 하루를 해도 이런 이사장은 나가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불공정을 보고 내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라고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특히 저는 정치인 출신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번 정기국회 제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전재수 장관님 지역구를 방문해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대통령실도 갔다 오고 그제는 국무총리실에도 갔다 오고 뭐 경제부총리도 100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한국해운조합이 부산에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해운 항만 수도가 바로 이 부산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혜택을 많이 입는 부분이 부산 시민이요. 부산의 해운업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정권 정부가 출발하고 바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 또 해수부 관련 R&D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또 북극항로 개설 등 굵직굵직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제일 우선의 문제가 이런 내부의 문제, 선원들이 지금 부족해서 선원들이 없어서 여기 지금 이제 혹시 언론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직접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선언의 부족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할아버지들이. 그런데 하루에도 제가 계속 지금 그 문자를 받는 게 사고 났다, 식족했다, 떨어졌다, 좌초됐다. 전부 이 고령화에 따른 선박 운항의 미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지를 한다. 그것은 제 사고 비율을 보면 내항과 외항의 사고 비율을 보면 언론인들 보면 깜짝 놀라요. 근데 이런 현실을 두고 그제 바로 인근 울산에서 영암화력발전소에서 7분의 사망자가 났는데도 온 지금 이제 대한민국 언론이 거기에 다 집결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제2의 세월호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밤 11시에 포항 뱃머리에서 울릉도 간 1000명이 되는 승객들이 한밤중에도 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그걸 다 지금 이제 세월호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양해운의 이 영세성, 이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 국가의 재앙으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경고하고 바로 국가 안보와 재앙이 바로 이 싱크홀이 바로 내양해운에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깊이 좀 성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저희들도 이번 정기국회에 끝장을 내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죠. 그 뒤에 저 김학중 기자님 옆에 있는 기자님 뭐 질문 있으면 그럼 앞에 우리 그 젊은 언론인들 뭐 질문 없습니다. 서시면은 혹시 여기서 꼭 한 말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귀한 시간에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급유순 선주협회 회장을 13년 동안 해왔는데요. 이렇게 언론사를 초청해서 언론 기자회견을 한 건 오늘 처음입니다. 저도 개적으로는 언론과 내통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업계의 발전이나 해운업계의 발전에 의해서 많이 모색하고 신문이나 이런 데 기고는 많이 했는데 오늘처럼 공개적인 이 영광스러운 부산시의회 이 브리핑룸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순수한 우리 이채익 이사장님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채익 이사장님은 국회의원을 3선을 하신 분인데 요즘으로 치면 중진의원입니다. 굉장히 그 역량이 풍부하신 분인데 원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을 보이는 것을 보고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희들도 협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를 운항을 못하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는 이거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 못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 한참 다닐 때는 대부분 해양 쪽으로 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그때는 선박을 타면은 다른 직종보다도 굉장히 급료도 많고 결혼하기도 훨씬 유리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요즘은 저희들 업계에도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 84세고요. 평균 연령이 한 70세 정도 됩니다. 1년에 꼭 한두 건씩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 못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업계에 유리한 어떤 이런 법률 위반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순수한 어떤 괜찮은 이런 부분도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채익 이사장님 오시고 난 뒤 왕성한 어떤 활동력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경의를 표하고요. 저희들도 힘들지만은 어려움을 함께 감내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현재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한 번만 더 좀 말씀을 좀 청할 것은 우리 부산 지역에 애부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애부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제가 이 근무 여건이 굉장히 불비하다 이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국회 청약 예산에 선내 환경 개선 사업으로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저는 너무나도 육상 중심의 정책을 폈고 해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꼭 이번에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예선업을 대표해서 서말주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분들께서 긴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어떠하든 간에 기본적인 어떤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공통적인 그런 혜택을 받지만 이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바다에 어떤 선원들이 없다, 배가 없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며칠 안 가서 완전 마비될 겁니다. 즉 조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여기 바다의 어떤 절박함을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부선 말씀하셨지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혹시라도 어디 영도 쪽으로 오시면 하다못해 저한테라도 연락 주시면
그 선원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 선원들이 자기의 어떤 그 부모님이라면 정말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참 열악합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다른 하시는 그 언론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